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미국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유행한다고? 이게 현실일까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바로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밑에서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얼어붙은 내 몸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히터도 에어컨도 없이 그냥 바닥에서 나오는 열기.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아파트의 온돌 시스템이라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난방 시스템일까요? 온돌이 그냥 따뜻하게 만드는 그 이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절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일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디 존슨이고요. 38살이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사실 일반적인 주택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주택의 크기나 편안함에는 만족했지만 매번 겨울만 되면 그 따뜻함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죠. 겨울이 길고 춥고 난방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졌어요. 그럴 때마다 히터를 돌려놓고 일어나면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바닥은 차가워서 발이 시렵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친구의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죠. 미국에서 한국 아파트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봐. 거기서는 난방이랑 생활 편의성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아파트? 그게 뭔데? 하지만 친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그가 말한 온돌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난방 시스템에 대해 들으니 이건 한번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 아파트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히 한번 살아볼까? 라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사 전에는 난방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아파트의 공간, 구조나 소음 문제 같은 일상적인 불편함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바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온돌이 그토록 놀라운 시스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따뜻하게 난방을 잘해주는 시스템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그 느낌은 정말 달랐어요. 온돌 시스템을 처음 경험하면서 그 어떤 난방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온돌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발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히터나 에어컨처럼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체온을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느낌이었죠. 이게 바로 온돌이라는 시스템의 진가였어요. 그러고 보니 온돌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의 공기까지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 시스템을 처음 접한 순간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미국의 주택에서는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면 히터를 쨍쨍 돌려야 했고 방마다 온도가 다 달랐으며 결국 공기가 건조해져서 피부나 호흡기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차례차례 따뜻함이 스며들면서 집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더군요.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그 순간 온돌 시스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됐죠.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미국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겨울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 차가운 바닥을 밟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온돌이 제공하는 따뜻함은 그 불편함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 느낌은 정말 다른 난방 시스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따뜻함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온돌 덕분에 겨울에 난방비가 확실히 절감됐어요. 온돌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비싼 히터나 전기장판처럼 과도하게 전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었죠. 그걸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미국에서 사용하는 일반 난방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온돌 시스템에 놀랐던 저는 다음으로 정말 다른 점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미국 집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공간 부족이에요. 미국 아파트나 집들은 대체로 크고 넓지만 그 대신 모든 걸 효율적으로 배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주방과 거실, 그리고 욕실에 대한 불편함은 그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의 공간에 다채로운 기능을 넣을 수 없어서 자주 아쉬움이 남았죠. 예를 들어 주방은 좁은데도 식탁이 있거나 거실엔 TV와 소파가 있지만 그 사이에 제대로 움직일 공간이 없고요. 하지만 이 한국 아파트 시스템은 그 점에서 완전히 달랐어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공간 활용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넓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모든 공간이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와, 이 공간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다 들어간다고? 우리가 가장 처음 놀랐던 건 바로 욕실이었어요. 미국의 집에서 욕실은 대체로 작은 크기였고 수납 공간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식 아파트의 욕실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넓은 욕조와 함께 세면대, 변기, 세탁기까지 모두 한 공간에 알맞게 배치되어 있었고 여유 있는 공간 덕분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세심한 디테일이었어요. 세면대 위에 충분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욕실의 타일이나 조명이 너무나 깔끔하고 현대적이어서 그런 곳에서 매일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방. 이건 정말 굉장히 신기했어요. 주방의 크기도 미국 주방과 비교해서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든 잘 활용하려고 고안된 구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음식 재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방이 꽤 크지만 이런 효율적인 수납 공간이나 다용도실 같은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싱크대 위에 상부 수납장. 생각보다 많은 것을 수납할 수 있었고 필요한 물건들이 다 손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은 한마디로 공간 활용이라는 점에서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줬어요. 좁은 공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미국 주택 시스템과 달리 한국 아파트는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든 최적화시키려는 아이디어가 철저하게 반영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공간 활용이구나 싶었죠. 그러면서 점점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식 아파트 시스템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해답은 곧 제가 다음에 겪게 될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에서 찾아지게 되었죠. 이제 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점은 바로 방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미국 집에서 살다 보면 주거지 주변의 소음이 굉장히 신경 쓰일 때가 많죠. 특히 아파트나 집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웃의 소리나 심지어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까지도 다 들리곤 해요. 거기다 옆집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떠들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그 소음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한국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그 차이를 몸소 느꼈어요. 방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사 첫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바로 조용함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로 소음이 없을 수 있구나 싶었죠. 사실 이렇게 조용한 집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아파트 시스템에서 방음은 단순히 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방음 처리의 수준이 정말 고급스럽고 철저했죠. 첫 번째로 벽의 두께가 일반적인 미국 아파트보다 두꺼운 느낌이었고 그 두께 덕분에 방 안의 소음이 거의 차단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아파트가 맞아? 싶을 정도로 소음이 적었죠. 특히나 미국에서 살던 집에 비해
이웃집에서 음악이 나오거나 사람이 지나가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밤에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집안에서 뭔가를 하거나 움직일 때도 밖으로 소리가 거의 새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편안함을 느꼈죠. 그리고 그 방음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중에 더 알게 되었어요. 한국 아파트는 방음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조 자체가 소음 차단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천장과 바닥의 구조도 방음 성능을 높이는 특수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서 소음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 쓴 걸 알 수 있었죠. 이 방음 시스템 덕분에 저는 정말로 집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어요. 조용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집이 존재한다는 걸 경험한 거였죠. 이건 진짜 미국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한국 아파트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매료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방음도 좋았고 공간 활용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바로 공기질이었어요. 아시죠? 우리가 공기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요. 가끔씩 실내 공기가 탁해지거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기분이 안 좋아지곤 했어요. 창문을 열어도 외부의 공기가 너무 오염돼 있어서 사실 창문을 자주 열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한국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그 공기질이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첫날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어요. 정말 신선하고 청량한 공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건 뭐지? 싶었죠. 뭔가 기분 좋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이건 공기청정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파트 자체의 시스템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 아파트에서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환기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시스템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와 실내 공기의 흐름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집안은 항상 쾌적하게 유지되었고 먼지나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가 되었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 아파트에서는 바닥부터 벽, 그리고 천장까지 모든 부분이 공기질을 고려한 설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건데 이 시스템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실내 공기 중의 습도도 조절해주고 불쾌한 냄새나 세균을 방지하는 장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공기질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특별한 점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정말 신경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기청정기가 좋다고 해도 공기질이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덕분에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됐어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제 정말 대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홈 시스템. 이제는 스마트홈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죠. 하지만 한국 아파트에서는 그 스마트라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작동해요. 제가 처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스마트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그저 간단한 조명 조정이나 온도 조절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내가 원하는 온도로 온도 조절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놀라면서 한 번에 느꼈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 공간이 내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로 집 안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조명, 난방, 심지어 전자기기들까지 다이렉트로 내 손안에서 다 조작이 가능했던 거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자동화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켜지며 커피 머신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난방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전자기기들을 꺼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감탄하면서 점점 더 이 시스템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음성인식 기능이에요. 말만 하면 조명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조정되는 시스템이었죠. 예를 들어, 집에 들어가서 불 켜라고 말하면 조명이 바로 켜져요. 그리고 온도 높여라고 말하면 난방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리하고 신기한지 이건 정말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죠. 스마트 홈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기기들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집이 마치 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점점 더 집이 제 생활에 편리하게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내 손 안에서 조정되는 그 편리함. 바로 이런 점이 한국 아파트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살면 일상적인 작은 일이 정말로 쉽게 해결돼요. 예를 들어, 외출하려고 할 때 가전제품 다 꺼져라고 말하면 집안 모든 전자기기가 꺼지고 집을 떠날 때는 난방을 자동으로 낮춰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혹은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실 스마트홈 시스템이 정말 잘 구현된 곳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아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국 아파트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공동시설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공동시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한국 아파트의 공동시설은 그 수준이 정말 다릅니다. 보통 미국의 아파트는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있다면 한국 아파트는 그 이상의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는 처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 심지어 영화관까지 이 모든 시설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공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들 덕분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최신 설비로 꾸며져 있어서 정말 진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곳에서 살면 이웃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이 열리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 즐겁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지 이상이었죠.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잘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을 해보니 집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두 합쳐져서 저는 한국 아파트 시스템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 아파트 시스템에 대해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뛰어난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